오늘은 염자로 인한 교통사고 배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변호사로서 저한테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가벼운 후미 추돌 사고라든지, 이런 그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해서 목이 뻐근하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이유를 해서 염자 진단, 흔히 얘기하는 2주짜리 진단서,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그걸 이용해서 얼마를 배상받아야 적정한 배상 금액인가요? 혹은 소송을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 팀장은 생각이 어때요? 일단은 이제 2주 진단이나 3주 진단, 염좌 진단을 가지고 소송하는 일은 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통원 치료를 했느냐, 입원 치료를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합의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통원 치료만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루라도 한다면 보통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불편함이 있고 아프다 라고 한다면은 통원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게 피해자한테는 더 유리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휴가를 내시고 연차를 내시고 입원을 하시는 것과 통원만 하신 것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무상 배상 사례는 그러하겠지만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그러니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의 부상을 입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염자하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가령 예를 들자면 원래부터 허리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원래부터 일자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 디스크 증상이 원래부터 있었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염좌 진단 같은 경우는 어떤 뚜렷한 의료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정도 사고에서 진단 내릴 수 있는 게 염좌 진단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꼭 따지진 않아요. 그러면 환자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증상을 얘기를 하면 그게 대부분은 진단서에 그대로 기재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경미한 사고에서는 염좌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내가 정말 많이 불편하고 아파서 입원 치료를 해야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종합병원 같은 데서 입원을 쉽게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입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요하지 않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입원을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사고가 경미하고 일반으로 확인이 되는 게 없다라면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입원을 거부를 당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지에서 병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 환자 대환영이라고 써붙인 그런 병원들에 주로 이제 방문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들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2주나 3주짜리 염좌 진단 때문에 일을 쉰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입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있지 않나요? 2주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사고가 난 다음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된 다음에는 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고가 주말과 좀 가깝게 일어났다면 한 2, 3일 정도 이내라면은 주말을 좀 이용하셔서 입원하시면은 하루라도 입원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꼭 주말이면은 금요일날 입원하셨다가 토일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이제 수요일쯤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에 입원을 시작해서 금, 토, 일, 월요일 아침까지 퇴원을 한다면 총 4일간 입원하는 셈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배상을 요구할 때도 아무래도 4일간 입원 치료를 했고 실제로 진단 내용도 이제 상해 진단이 나왔으니까 배상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이게 참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치료비로 치료 용도로 지불 보증이 덜 들어간 상황이면은 그만큼 보험회사에서 가산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 합의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과실이라고 해서 내가 치료비에 많이 소요가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보험금이 삭감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삭감되는 건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가산 금액을 정해놓고
놓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치료비로 많이 발생되는 만큼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많이 못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치료는 적당히 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보험사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힘들 경우에 네.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주장을 계속한다, 싸움이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네네. 장기적인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비로 그렇게 많은 돈이 처음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가벼운 염좌 진단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거의 없어 보이는 이제 상해 진단에 대해서 보험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마디모라고 하던가요? 네, 이제 피해자의 상해가 정말로 적정하냐,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네. 가해자가 경찰서의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네. 경찰에서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아니면 그 일정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건가요? 예, 네. 경찰 조사관에게 네. 요청을 하면은 국가수에서 네. 네, 아, 그거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고하고 지금 해당 진단 내용이 정말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후미 추돌로 인해서 중추 염좌라든지 요추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디모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그 인과관계가 부인된다면 보험사에서 아예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마디모 프로그램 검사 결과 자체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일반 염좌 사고에서는 굳이 이제 마디모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 네. 근데 가해자가 정말 원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래도 결과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디스크나 추가파 탈출증 이런 경우에 마디모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인과관계가 없는 쪽으로 좀 기운다면 네.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배상을 거부할 그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 이 내 사고로 인해서 다친 손해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디모이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상세하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